bonjour. 오늘은 이 현대 예술을 이야기하면서 듀샹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듀샹이 현대 예술을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듀샹에 대해서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텐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아무튼 짚고 넘어가야지 돼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문화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억에 나면 다행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이 마셀 듀샹이에요. 마셀 듀샹. 여자 코트 같은 거를 입고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활동할 때는 여자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자, 프랑스의 화가 마르셀 듀샹은 레디메이드, 기성품이죠. 기성품. 레디메이드 아트와 같은 개념적인 작품의 예를 제시하여 개념 미술의 길을 닦았다. 그의 유명한 작품은 샘이죠. 샘. 예술적 전통에 따르면 보통의 객체는 그것이 예술가에 의해 또는 예술이라는 의도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의 객체는 예술품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유일하거나 수공이 아니기 때문에 미술로 보지 않았죠. 미래의 개념 예술을 위한 듀샹의 타당성이나 이론적인 중요성은 이 사람한테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개념 예술이 그래서 2019년에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은 작품도 개념 예술이에요. 이렇게 모래를 깔아놓고 여름 바캉스를 즐기는 거예요. 한 30여 명의 알바생들을 동원해서 매일매일 자기들 멋대로 그 자리를 채우고 떠나고 이러면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May you live in interesting times. 이게 제목이에요. 짧은 제목은 태양과 바다. 지옥 같은 세상이라도 재미있게 살자. 우리 인간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비유한 개념 예술로서 최고상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인공해변, 모래사장에서 일광욕, 휴대폰, 공놀이, 또 음악도 나와요. 장송곡, 또 몇몇 사람이 환경재앙을 경고하는 합창도 나오고, 20명 배우가 휴양객 연기도 하고, 오페라 음악도 나오고, 환경재앙을 경고하는 노래도 나오고, 그걸 2층에서 관객이 내려다볼 수 있는 하나의 극장처럼 만들어 놓은 퍼포먼스 설치 작품이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의 행복과 휴양지에서의 여유로움이 과연 미래에도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대로 가면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의 행복을 꿈도 꾸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심각한 주제를 목소리 높여서 웅변하는 게 아니라 뒤틀어서 윗뒤 있게 표현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예술을 100년 전에 시도한 듀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듀샹은 샘이라는 거죠. 샘. 언뜻 보아도 회개하기 짝이 없는 이 미술작품. 이것이 20세기 현대미술, 특히 60년대에 생겨나 오늘날까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팝아트, 미니멀리즘, 개념미술이라는 새 미술의 흐름을 가능케 했다. 도대체 뭐냐? 이것도 미술작품인 거냐? 할 정도로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이 하나의 물건이 현대미술의 혁명을 일궈냈다. 팝아트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어요. TV나 잡지 광고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작품의 재료로 썼다. 뉴욕 팝아티스트, 반예술을 지향하고 신문의 만화, 상업 디자인,
영화의 스틸, 텔레비전 등 매스미디어의 이미지를 적극적 주제로 활용했다. 우리 백남준도 팝아트 중에 하나죠. 아상블라주, 모아 합치기, 정크 아트, 페품, 네오다다이즘 이런데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내가 극력 밝히고자 하는 사항은 레드메이드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감성적인 쾌감이 아무런 구실도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레드메이드의 선택은 항상 시각적인 무관심성이라는 반발심의 토대를 두며 그와 동시에 세련되었건 조야하건 심미적 취미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급기야는 전신마취의 토대를 둔다. 이 전신마취라는 게 뭔가 판타지인데 판타지 속에 푹 빠져 있는 건데 감성적인 쾌감이라든지 심미적 취미와는 전혀 무관한데도 급기야 전신마취를 일으키고 말리라는 듀샹의 이 도발적인 발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듀샹은 이 남자 소변기를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순식간에 작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작품이 되고 말았을까요?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변기는 도구이지요. 도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여러 욕구와 욕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겁니다. 말하자면 도구는 유용성 내지는 실용성 또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형적 물질적 형태를 띤 도구들은 그냥 그 자체로 보면 오브제, 그 자체로 보면 하나의 사물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도구성과 사물성의 대결이에요. 도구성이라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고 용도가 있고 유용한 거고, 사물성은 그런 거를 다 배제시킨 거. 그러니까 소변기 오줌 내는 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맞아 삼각형 형태의 사물로 봐라, 오브제로 봐라, 그 얘기예요. 우리 주변의 사물들은 우리 문명의 산물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도구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물건들을 오로지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는 기능과 유용성을 염두에 두고서 보고 만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면 도구이기 전에 이미 늘 하나의 사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변의 모든 물건들은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늘 제 스스로 그냥 있는 사물입니다. 도구성은 사물성을 은폐시켜서 좀처럼 드러나지 못하도록 억누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욕구와 욕망의 집합체인 문명이 각인해 놓은 도구적인 코드들에 의해 사물성은 철저히 억압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남자 소변기의 화장실에서 전시장으로의 이동. 이 간단하면서도 발칙하기 이를 데 없는 도전적인 이 발상과 실천이 현대미술을 확 바꾸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 형태와 색은 그대로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 일색의 습관에 사로잡힌 우리 시선은 이것을 여전히 남자 소변기로 보려고 하지만 일상적인 습관에 젖은 시선은 왠지 어색하다. 왜냐하면 전시장에 있는 이것은 이제 전혀 남자 소변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이 물건은 남자 소변기라는 도구적인 이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이름을 벗어버린다. 그렇다면 소변기가 아니고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름이 또 떠오르지 않는다. 굳이 일컫자면 이제 이 물건은 하나의 발가벗은 존재, 발가벗은 사물 그 자체이다. 일체의 규정을 벗어버리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가? 찜찜하게도 여전히 남자 소변기인 것 같다. 남자 소변기라고 여기는 인식을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전시장에 있으니까. 그리고 거꾸로 있거든요.
분명히 남자 소변계는 아니다. 이제 관객은 여기에서 소용돌이 치는 모순이장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이제까지 내가 얼마나 욕구와 욕망의 노예인 도구적인 시선에 물들어 있었던가를 여실히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적어도 남자 소변기를 벗어버린 이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습관화된 도구적인 시선의 단단한 비늘을 눈 아래서 떼어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렇습니다. 듀샹은 이 간단한 작업을 통해 관람객들에게서 욕구와 욕망으로 물든 혹은 문명의 코드에 의해 사로잡힌 시선과 태도를 일거에 제거시킨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용도를 완전히 벗어버린 이 발가벗은 사물 자체를 진정으로 파악하는 관람객의 시선은 무슨 시선이라고 해야 될까? 바로 충동의 시선인 것이다. 충동, 도약의 시선인 거예요. 듀샹의 이 작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술은 결국 발가벗은 사물 자체, 즉 근본적인 사물성을 드러내는 데서 성립한다.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쾌감을 추구하는 것은 어찌됐건 상관없는 차후의 일이다. 이 말은 결코 예술이 무의미하다거나 허무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술은 인간을 넘어선 있는 그대로의 사물, 발가벗은 사물에 대한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관람객은 지성적인 장에서 비켜서게 된다. 그 어떤 규정도 허용하지 않는 증물성의 근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듀샹이 말하는 것처럼 아편의 버금가는 전신마취의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인간으로서 나의 존재가 멈춰 서버리는 시각이 순간적으로 열리면서 나 자신마저 증물성의 장 속으로 끌려들어가 하나의 사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나 자신도 사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일체의 것들 모두를 발가벗은 사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엑스터시, 즉 나 자신에서 벗어나 나도 예를 들면 그거를 관람하는 순간에 교수, 박찬인, 누구의 아버지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나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발가벗은 사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데서 희열을 느낀단 말이에요. 한 개체를 원래 개체로서 감상하는 또 다른 개체, 거기서 엑스타시, 희열을 느낀다는, 전신마취가 된다는 거지. 우리는 이 지경을 일컬어 존재론적인 충동의 세계로 빨려 들어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떨림이 없을 수 없다. 엄청난 떨림이 일어난다. 듀샹의 표현처럼 그저 흥미나 재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 같으면서 근본적인 사물성애로 최대한 하강하는데 따른 일종의 멀미와 같은 떨림이 형성된다. 온통 사물의 축제가 벌어지는 원초적인 경지가 적막함이 흐르는 예술 전시장에 소리 없이 넘쳐나는 것이다. 이를 일컬어 우리는 존재론적인 희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듀샹의 셈으로부터 나온 결론은 모든 예술은 바로 관객을 그러한 존재론적인 극단적 지점에 들어서게 만드는 위력을 지니는 것이다. 종교와 철학과 더불어 예술을 대표적인 종교, 철학, 예술을 대표적인 정신적인 활동을 결과물이라고 보는 헤겔식의 전통적 어법에서 도대체 이러한 아주 간단한 증물적인 예술 세계를 담아낼 길이 없다. 헤겔을 떠나야 된다. 니체를 불러야 된다. 니체예요.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종교, 도덕, 철학은
인간이 데카당스 형식이다. 데카당스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이 반대운동이, 즉 예술, 자기 자신을 손수 출산하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세계이다. 예술. 게다가 예술 이외의 아무것도 없다. 예술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형성자요, 삶의 위대한 유혹자요, 삶의 위대한 자극자이다. 니체. 디오니소스적인 전 우주적인 강렬한 도취에 의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쓰러진 상태에서 아폴론적인 꿈을 통해 장대하고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광경을 목격한 뒤 깨어나 그 광경에서 드러난 형태들을 감각적으로 조형해낸 것이 예술이다. 니체가 한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디오니소스적인 전 우주적인 강렬한 도취에 의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쓰러진 상태에서 아폴론적인 이성적인 꿈을 통해 장대하게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광경을 목격한 뒤에 깨어나 그 광경에서 드러나는 형태들을 감각적으로 조형해내는 것이 예술이다. 니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적 도취는 듀샹이 말하는 전신마취와 엇비슷하지만 다르다. 니체는 그 도취의 위력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만다고 했지만, 듀샹이 말하는 전신마취는 번연히 눈을 뜨고 있으면서 온통 발가벗은 삶을 자체로 자신을 넘겨버리는 것이다. 무엇보다 발가벗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발가벗는다는 것은 몸의 문제지 정신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이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정신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발가벗는 것이다. 몸이 정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바싹 정신 차린 정신은 몸을 도구로 만들고자 한다. 몸을 도구로 활용해서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욕구와 욕망의 원천은 몸이다. 그래서 알고 보면 정신이 몸을 도구로 삼아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몸이 정신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도 하다. 몸과 정신이 같이 그렇게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근데 몸에서 정신을 벗어버려. 몸이 발가벗는다는 것은 몸이 정신을 놓아버리고 순전히 몸이 되는 것이다. 그 순전한 몸은 어떤 도구로도 활용될 수 없는 그런 몸이다. 대상, 오브제 자체란 말이야. 따라서 이 순전한 몸, 즉 발가벗은 몸은 주변의 그 어떤 것들도 도구로 삼지 않는다. 그냥 함께 발가벗고서 춤출 따름이다. 오브제가 되는 거예요. 오브제가. 이런 발가벗은 순전한 몸, 이거는 뭐 섹시하거나 뭐 성애적이거나 리비도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대상으로서 아무것 무슨 사회관념, 문명, 문화 이런 걸 다 떠나간 발가벗은 몸. 사르트르와 메를로 뽕띠는 그것을 살이라고 했다. 살, 셰흐, 사르트르, 존재와 무라는 유명한 실존주의 수상록이 있죠. 메를로 뽕띠, 현상의 지각, 지각의 현상학. 대학교 때 꼭 읽어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들이에요. 메를로 뽕띠, 사르트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몸이 살이 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존재적인 충동이고, 살과 살로서 함께 오로지 춤을 춤으로써 느끼게 되는 전신적인 떨림을 존재론적인 희열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이야기를 가능케 한 사르트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그야말로 불세출의 위대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와 무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사르트르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출된 팔이나 젖가슴을 욕망하는 것은 오로지 유기적인 총체로서 전적인 몸이 현존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이다. 총체로서의 몸 자체는 가려질 수 있다.
내가 벗은 팔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총체로서의 몸 자체가 있다. 총체로서의 몸은 내가 팔을 팔로서 파악하는 출발점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와 진하게 키스를 하면서 내 혀로서 그녀의 혀를 휘감는다고 할 때, 또는 그의 혀를 휘감는다고 할 때, 그때 과연 나는 그 혹은 그녀의 무엇을 휘감는 혹은 휘감고자 하는 것인가? 이게 혀를 휘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사르트르가 말하는 오로지 유기적인 총체로서 전적인 그녀의 몸을 휘감는 거라면 말이지. 전적인 그 남자의 몸, 그게 바로 살이라는 거예요. 이건 섹스 어필하는 것도 아니고 욕망 충족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론적 희열을 위한,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애무는 욕망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사르트르가 하는 말이에요. 구분되지 않는다. 눈으로 애무하는 것과 욕망하는 것은 하나다. 마치 사유가 언어에 의해 표현됐듯이 욕망은 애무에 의해 표현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애무는 타인의 살을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를 타인에게 살로서 드러낸다. 애무에서 타인을 애무하는 것은 행동 중에 있는 종합적인 형식으로서의 내 몸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살을 태어나게 하는 살로서의 내 몸이다. 타인의 살이 재현되면 내 자신의 살에 의해 이루어진다. 욕망 속에서, 그리고 욕망을 표현하는 애무 속에서 나는 타인의 체화를 실현하기 위해 나를 체화시킨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대상으로서 팔, 뭐 짚는 거, 손, 뭐 짚는 거, 눈, 뭐 보는 거, 이렇게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린 그냥 살 덩어리로서 존재의 희열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애무는 몸을 살로 바꾼다는 것이다. 사르트가 말하는 욕망은 성적 욕망이다. 애무로 성적 욕망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무는 쓰다듬는 것이다. 그녀의 몸을 쓰다듬으면 그녀의 몸은 살로 바뀐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를 쓰다듬는 내 몸도 살로 바뀐다. 사르트르가 체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앞의 마지막 문장은 나는 타인의 몸을 살로 바꾸기 위해 나의 몸을 살로 바꾼다로 읽어야 된다. 내 몸을 완전히 살로 바꾸고자 하는 그 성적인 욕망은 그래서 무조건적인 욕망이다. 그래서 그거를 충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충동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충동이 욕구와 욕망의 충을 뚫고 올라오면 그 충동은 우리 자신을 전신적으로 휘감아 버린다. 충동의 근원은 살이다. 일체의 도구성을 벗어나 버린 몸. 그래서 일체의 다른 것들을 전혀 도구로 활용하지 않으려는 몸. 그 순전하게 이를 데 없는 완전히 발가벗은 몸이 바로 살이다. 뒤샹이 바로 이 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발가벗고자 하는 충동을 바탕으로 해서 삶을 영위하는 셈이다. 발가벗어도 더욱더 또 발가벗어도 결코 완전히 벗을 수 없는, 그러나 완전히 다 발가벗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존재, 그것이 바로 충동이다. 그 충동은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르트르를 다시 불러보자. 인간은 근본적으로 데지르 데트르, 존재 욕망이다. 이 욕망의 현존은 경험적인 귀납에 의해 확립되어서는 안 된다. 경험적인 귀납 알죠? 무슨 말인가? 이 욕망의 현존은 대자의 존재에 대해 선언적으로 기술한 내용에서 확립된다. 왜냐하면 욕망은 결핍이고 대자는 그 자신에 있어서 그 자신이 존재 결핍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메르르 퐁티는 아예 이 살을 우주 전체, 존재 전체를 구성하는 근본 원소로 만든다. 말하자면 아예 본래부터 인간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 전체가 살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메르르 퐁티는 그의 유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살을 감각덩어리라고 한다. 살은 바로 존재의 살이다. 존재는 살로 되어 있는 것이다. 감각의 현상학. 그래서 우리는 살을 통해 살고 있고 살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존재, 즉 우리 몸은 살의 파동으로서 함께 진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당장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넘실대면서 우리 몸 안팎을 감각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를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의 사물들을 순전히 보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을 체험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에 살이 있단 말이에요. 사르트가 말하는 나와 그녀 사이의 애무를 메르르봉띠는 존재 전체에 확산시킨다. 메르르봉띠는 온 우주 전체에 대해 전신 감각적인 감정의 상태로 충분히 빠져들 수 있음을 제시한 셈이다. 온 우주와 살을 통한 교접, 내가 살이 됨으로써 존재 전체가 살로 드러나 존재 전체와 뜨겁게 교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늘 그렇게 우리가 늘 이 삼라만상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봄 자체가 존재론적인 충동으로 넘쳐난다고 말하게 된다. 또한 보고 보이는 것 자체가 바로 존재론적인 희열이라고 말하게 된다. 그래서 미니멀리즘, 이게 나무 이렇게 갖다 놓고 그냥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충동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라는 거야. 그냥 목재소에서 나무를 잘라 가져다 놓은 것, 드샹보다 더 심한 상황. 사물 자체를 추구한단 말이야, 미니멀리즘은. 미니멀리즘의 사물성을 추구할 때 미니멀리즘 작품을 보는 관람객의 시선은 어떤 방식? 사물과의 충동적인 만남을 향한 시선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거 거울로 된 입방책 갖다 놓고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포진하고 있는 이 숱한 사물들을 그 자체로 봐라. 도구성을 벗어나 버린 것으로 만나라. 도구성을 벗어나 버린다는 것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벗어나는 거다. 따라서 미니멀리즘 작품을 보는 관람객의 시선이 사물과의 충동적인 만남을 위한 시선이라면 그 시선이 지금 여기 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때 구체적인 시공간적인 현장이라는 것 결코 인간학적이거나 인간 욕구를 바탕으로 한 일상의 현장일 수가 없는 거다. 그거는 오브제 미술로 나아가 보이기만 한 어떤 사물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미니멀리즘 작품들을 비인간적, 탈인간적이라고 한다. 시선 자체의 존재론적 충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어렵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인식 주체를 강조했는데 폴록, 추상표현주의 폴록, 나는 표현한다. 이렇게 미니멀 아트 비인간성은 인간의 주체성을 무화시키고 작품의 특유한 내용마저도 무화시킨다. 작가는 사물을 그저 갖다 놓기만 할 정도로 일정하게 배열만 할 뿐일 정도로 표현적인 개입을 최대한 절제한다. 사물성과 사물의 가시성만을 드러내려고 한다. 따라서 작품을 보는 관람객 역시 별달리 할 일이 없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경제를 추구하는 근원적 충동이 있다. 아예 사물이 되고자 하는 충동, 가장 근원적인 존재 자체로 육박해 들어가고자 하는 충동, 그 충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미니멀리즘이다. 미니멀리즘. 그거를 존재론적인 충동이라고 하고 듀샹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죠. 정리하자면 이미 늘 우리 삶이 존재론적인 충동과 희열에 의해 관통되고 있다는 사실, 존재론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원인이자 목표는 다름 아니라 순전히 살로 된 존재 상태이다. 알고 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은 이미 늘 순전히 살로 된 존재 상태이다. 그 속으로 아예 반죽이 되어 들어가 온통 전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충동이고 희열이다. 가보자. 어떻게? 그냥 가면 돼. 그냥 아무 이유나
의미나 목적을 다 벗어버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따위 생각하지 마. 그냥 그 사물로 봐. 그러기 위해 일단 그냥 아무거나 물끄러미, 한없이 물끄러미 쳐다봐. 그리고 그것을 부드럽게 천천히 쓰다듬어 봐. 대학생으로서나 집어 던져. 한국인으로서나 집어 던져. 그리고 한 개체가 개체를 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느껴보고 사유해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공부예요. 다 이해를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간혹 사물성과 도구성의 충돌, 사물성을 중지하는 거, 우리 문명이 만들어 놓은 것 말고 욕구, 욕망에 의한 것 말고 그런 걸 다 제낀다면 원래 그냥 있는 것이었구나. 삼각형, 사각형, 원, 원통, 사각뿔. 나도 마찬가지다. 그 근원적인 덩어리, 존재 덩어리를 살이라는 말로, 셰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시효가 100년 전에, 벌써 100년도 넘었잖아요. 104년 됐잖아요. 듀샹이라는 사람이 샘이라는 작품으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현대예술을 얘기할 적에, 미술 분야 얘기할 적에 이 듀샹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듀샹 공부가 됐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